예, 반갑습니다. 두 개의 데이터를 두 개의 집단으로 정확하게 분류를 할 수 있는 평면에서는 직선이 있을 것이고요. 그 다음에 공간에서는 평면이 있겠죠. 그러니까 이거를 4차원, 5차원, 뭐 유클리드 n차원까지 확대를 하면은 초평면이 존재한다고 그렇게 설명을 들으셨을 거고, 그러면 그 초평면이 진짜 존재하는지 그 수렴성에 대한 얘기를 같이 한번, 쉽게 말해서 퍼셉트론의 어떤 수렴성 정리에 대한 그런 증명을 한번 같이 한번 생각을 해보고 하겠습니다. 우선은 논의를 하기 위해서 그 기호를 몇 가지를 약속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가중치 벡터죠. 이 가중치 벡터가 왜 나왔는지 아시겠지만은 어떤 퍼셉트론이 있으면은 입력값이 있죠. 이렇게 입력값이 뭐 x1이 있고 x2가 있으면 뭐 이거에 대한 어떤 가중치가 적절히 있을 거예요. 그래가지고 x1에 대한 데이터 값에는 w1만큼의 가중치를 주고, 그 다음에 x2의 입력값에는 w2만큼의 가중치를 준 다음에 요 더한 것을 퍼셉트론의 출력값으로 보겠다 이 얘기입니다. 되겠죠? 근데 잘 보시면 이 값은 앞에서도 설명을 드렸지만은 어떤 벡터 w 벡터라는 걸 가져와서 이 벡터의 성분을 w1, w2 이렇게 두시고, 그 다음에 x 벡터를 가져와서 입력값 x1, x2라고 두면은 이 값은 뭐냐면은 두 벡터의 내적이에요. 내적. 그래서 w 내적 x라는 사실을 그렇게 어렵지 않게 이해하실 수 있으리라 보고, 그래서 이때 이 벡터 w를 우리가 가중치 벡터라고 이렇게 정의를 합니다. 그래서 처음에 시작할 때 이 가중치 벡터를 0벡터로 둬요. 그래서 이 벡터를 가중치 벡터로 두겠다. 네, 가중치 벡터라고 약속을 하고, 그다음에 실제로 이제 우리가 이제 데이터 평면상에 이렇게 데이터들이 이렇게 있다고 치면은 적절한 어떤 평면을 가져오겠죠. 이 데이터를 두 개의 그룹으로 나눌 수 있는 어떤 초평면이 이렇게 존재한다 했을 때, 실제로 이 초평면의 수직인 이 벡터를 우리가 법선 벡터라고 하죠. 기하학에서는 법선 벡터라는데, 이 벡터가 궁극적으로 기계학습을 통해서 우리가 최종적으로 얻어내야 할 그런 어떤 가중치 벡터의 최종 학습 목표라고 이해하시는 게 좋겠어요. 그래서 얘를 우리가 책에서는 W 스타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요 내용을 같이 한번 쓰겠습니다. 그래서 W 스타는 뭐냐면 W 스타는 최종 학습 목표인 가중치 벡터다. 최종 학습 목표인 가중치 벡터. 네, 이렇게 두겠습니다. 물론 그 이론의 편의상 논의의 전개상 좀 쉽게 하기 위해서 단위 벡터로 두겠습니다. 단위 벡터. 그래서 이제 W 스타의 크기를 우리가 1이라고 약속을 두고, 실제로 아까도 설명드렸지만 두 개의 그룹으로 나누게 되는 이 초평면의 수직인 이 벡터가 바로 W 스타가 된다라는 거. 그렇죠? 네. 그 다음에 이제 입력값을 얘기합니다. x를 우리 책에서 인스턴스 벡터라고 합니다. 인스턴스 벡터.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입력값이라고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어떤 펭귄의 어떤 데이터라고 치면은 펭귄의 키와 뭐 펭귄의 몸무게 뭐 이런 어떤 데이터라고 생각하면은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 결과치에 대한 y를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은 퍼셉트론의 출력값이라고 하겠습니다. 퍼셉트론의 잘 아시겠지만 1 또는 마이너스 1이죠. 그래서 우리가 요거를 약속을 어떻게 했냐면 한번 함수를 한번 같이 한번 써보겠습니다. 어떻게 정의했냐면 y를 아래다 써볼까요? 아래다. 자, 함수 y를 다음과 같이 우리가 정의를 했어요. 어떻게 정의했냐면 이 w 벡터와 그 다음에 인스턴스 벡터 입력하는 이 벡터의 내적을 계산하죠. 우리가 내적을 계산하는데, 내적 이렇게 간단하게 표현을 하겠습니다. 뭐 만약에 얘를 행렬로 나타낸다면 w라는 행렬과 입력값에 대한 어떤 전체행렬과의 곱으로도 나타낼 수 있는데 같은 의미로 보면 되겠습니다. 어차피 열 벡터와 행 벡터이기 때문에. 그래서 x 내적값이 0보다 작거나 같을 때는 마이너스 1을 출력을 하시고, 되겠습니까? 그 다음에 w와 x의 내적값이 0보다 클 때는 1을 출력하는 이런 퍼셉트론 함수라고 생각하면 좋겠습니다. 되겠죠? 그 다음에 또
몇 개 정의를 더 할게. 감마를 어떻게 정의를 할 거냐면 아까 좀 제가 지웠지만은 좌표평면에서 초평면이 있으면은 데이터들이 이렇게 막 퍼져 있겠죠. 이때 이 데이터와 초평면 사이의 거리의 최소값을 감마라고 약속을 하겠습니다. 최소값. 나중에 뒤에 정리를 할 때 다 필요한 말들이 됩니다. 그래서 초평면은 우리가 알파라고 둘까요? 괜찮겠어요? 알파? 초평면? 그래서 초평면 알파와 이 데이터 xi 사이의 거리의 최소값이라고 하겠습니다. 최소값을 우리가 감마라고 이렇게 정의를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우리의 목적이 뭐냐, 클레임이 뭐냐면 우리의 이제 이번 시간에 제가 이제 주장하고자 하는 바가 뭐냐면 이 초평면, 그러니까 퍼셉트론은 유한한 과정에서 요 초평면을 구할 수가 있다. 그러니까 무한히 가지 않는다라는 얘기를 이제 하고 싶어서 지금 이 얘기를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뭐냐면 우리가 이제 학습을 하게 되는 학습시킬 요 W라는 벡터가 결국은 W 스타의 수렴을 하게 될 것이다. as 시행의 수를 무한히 간단히 쓰겠습니다. 시행의 수를 무한히 할 때 굉장히 크게 했을 때 충분히 크게 하면 요 W 벡터를 W 스타로 거의 근사시킬 수 있다. 수렴시킬 수 있다. 이 얘기를 같이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논의에 필요한 얘기들을 우리 다 같이 봤기 때문에 하나씩 다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 자, 증명하겠습니다. 임의의 i에 대해서 우리가 모든 데이터를 정규화를 할 겁니다. 정규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자, 한번 써보겠습니다. 이거를 우리가 정규화를 노멀라이즈 한다. 노멀. 누구를 노멀라이즈 하냐면 xi를 정규화합니다. 무슨 얘기냐면 가장 초평면으로부터 가장 거리가 큰 값으로 다 싹 나눌 겁니다. 지금부터.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정규화할 거냐면 by xi를 나눌 겁니다. 맥시멈, 맥스라고 할까요? 맥시멈 xi의 요 크기. 이렇게 표현하면 이해되겠습니까? 자, 예를 들어서 편의상 데이터 이렇게 3개 찍을게요. 이제 3개. 초평면 알파가 이렇게 있고, 그러면 가장 초평면으로부터 멀리 떨어진 이 값이 요게 바로 맥스 절대값 xi입니다. 되겠습니까? 그러면 여러분들 질문 하나 할게요. 질문. 이 벡터입니다. 벡터. 이 벡터를 가장 긴 값 스칼라로 나누게 되면은 그럼 결국은 이 길이는 뭐가 되냐면 1로 바뀔 수밖에 없어요. 1. 왜냐면은 원래 길이가 있었고 자기 자신의 크기로 나누면은 단위 벡터가 됩니다. 이 얘기는 쉽게 이해되죠? 그러면 가장 긴 것으로 나눠서 1이 됐기 때문에 나머지 데이터를 계산을 하게 되면 당연히 1보다 작죠. 되겠습니까? 그래서 이 얘기를 통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얘기가 뭐냐면 따라서 아까 우리 정의한 값 중에 하나 초평면과 xi 사이 거리의 최소값을 우리가 감마라고 했다면 이 감마라는 값은 0보다는 크고 1보다는 작거나 같게 됩니다. 최대값이 이제 1이 될 거기 때문에 단위 벡터가 됐으니까. 되겠습니까? 예. 자, 그 다음에 자 계속 가겠습니다. 만약에 이 xi가 요 초평면으로부터 잘못 분리가 됐다면 이것을 우리가 디스파일이란다. 디스파일드. 간단히 쓰겠습니다. 잘못 분류가 됐다. 예를 들어서 데이터가 이렇게 있는데 뭐 실제로 요 데이터는 요쪽에 포함이 돼야 되는데 초평면을 이렇게 세팅을 하게 되면 요 데이터는 잘못 분류가 된 거죠. 그래서 이런 케이스가 있을 때는 어떤 일이 벌어지냐. 그러니까 즉 이런 일이 벌어질 때는 이것도 앞에서 제가 설명을 한번 드렸지만은 가중치 벡터와 인스턴스 벡터의 내적의 그 퍼센트론 출력값, 그렇죠? 이것의 값이 0보다 작거나 같을 때입니다. 요거 이해되겠습니까? 왜 그러냐면 여기 보이시죠? wx 내적값이 음수일 때는 음수예요. wx 내적이 음수 0보다 작거나 같으면 마이너스고 양수이면 1이 돼야 되거든. 그럼 이런 케이스일 때 ywx 내적은 양수가 되죠. 0보다 크거나 같죠. 그렇죠? 근데 얘는 양수니까 역시나 ywx 내적은 0보다 크게 됩니다. 그럼 결론은 뭐냐면 이렇게 될 때 요렇게 되고 요렇게 될 때 이렇게 되니까 퍼센트론이 분류를 잘한 거죠. 양수면은 잘한 거고 그렇지 않으면 분류를 디스파일드 하게 된 겁니다.
됩니까? 네. 이렇게 되면 우리가 이제 갱신을 해야 됩니다. 새로운 요 가중치 벡터를 우리가 갱신해야 되는데 어떻게 갱신을 할 거냐면 W 올드라 해서 올드에다가 인스턴스 벡터의 y배를 더해서 얘를 새로운 가중치 벡터 WU라고 이렇게 갱신을 합니다. 좀 문장이 너무 기니까 지금부터 큰 문제가 없으면 그냥 O라고 간단히 나타내고 얘를 U의 약자 N으로 나타내겠습니다. 그래서 W5 벡터에다가 YX를 더한 것을 새로운 가중치 벡터로 갱신하자라는 게 약속입니다. 물론 기존 잘못 분류한 초평면의 법선 벡터예요. 거기에다가 인스턴스 벡터의 그 값, 퍼셉트론의 출력값을 더하면 새로 그 벡터를 초평면의 법선 벡터로 갱신을 하자는데 이거는 여러분들 직접 한번 그림을 그려서 생각해보면 왜 이렇게 갱신을 하게 될 수밖에 없는지는 좀 쉽게 이해하실 수 있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약속을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자 이제 우리가 이제 클레임하고자 하는 게 뭐냐면 W 벡터를 W 스타로 이렇게 이제 수렴할 수 있다. as. 근데 이제 이렇게 될 때 언제냐면은 W 계속 전치 얘기가 나오는데 그냥 벡터 얘기로 하겠습니다. W와 W 스타의 값이 증가할 때입니다. 증가할 때. 이 말이 이해가 되겠습니까? 왜 그러냐면 당연한 얘기인데 여기 알파고요. 여기 W 스타죠. 맞지? 근데 내가 잘못 만든 요 초평면 알파라면 이 알파의 초평면의 법선 벡터가 W였어요. W. 그러면 이 W 벡터랑 W 스타 벡터가 일치하려면은 이 두 벡터가 이루는 사이각이 점점 세타가 작아져야 된다 이 얘기예요. 그럼 세타가 작아지면은 두 벡터의 내적은 증가하죠. 맞죠? 코사인 세타는 감소이기 때문에 맞습니까? 그래서 W와 W 스타의 값이 증가한다는 얘기는 또 무슨 얘기를 할 수 있냐면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가 있고 두 번째가 있는데 요 세타 값이 줄어들 때, 세타 값이 줄어들 때 맞습니까? 또 어떤 케이스에서 이 값이 증가하겠어요? 단순히 가중치 벡터의 값이 커질 때예요. 그러면은 요 내적 값이 증가하겠죠. 아니면은 두 벡터가 이루는 사이각이 감소하면은 요 W와 W 스타의 내적이 증가하게 되겠다. 근데 이제 이거는 우리가 이제 원하는 사실이 아닙니다. 실제로 세타 사이각이 작아져야지 그래야지 우리가 실제로 W가 W 스타로 수렴하는 거지. 이 W 스타는 여기 있는데 단순히 W가 엄청나게 크다. 그러면 이제 이 값도 내적 값은 증가할 수밖에 없죠. 근데 이거는 우리가 원하는 결과가 아니라는 겁니다. 되겠습니까? 자, 그러면 이렇게 되기 위해서 우리는 뭘 보여주면 될까? 자, 이렇게 되기 위해서 우리는 지금부터 보여줘야 될 얘기가 좀 간단하게 우리 변화율을 그냥 델타라고 그냥 쓰겠습니다. 여기서 그냥 편하게. 그래서 이제 어떤 변화율을 우리가 따질 거냐면 W와 W 스타 요 내적값의 변화율과 그 다음에 W와 W의 내적값. 실제로 이것은 자기 자신의 크기의 제곱이죠. 그래서 이 W와 W 스타의 내적의 변화율이 더 커야 우리가 이런 얘기를 할 수 있어요. 반대가 되면은 1번 얘기가 됩니다. W 내적. 그럼 자기 자신의 크기가 더 급격하게 증가하게 되면은 2번보다는 1번에 가깝게 될 거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부터 우리가 남은 시간 할 일은 이 사실을 입증하는 것이다 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자 1번부터 가겠습니다. 자 1번. 자 뭘 먼저 계산할 거냐면 W와 W. 지금부터 제가 계속 혼동을 왔다 갔다 할 건데 행렬 계산을 좀 해야 됩니다. 왜냐면 전체 행렬의 어떤 성질을 써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편의상 우리 요거를 그냥 W로 나타낼게요. W로 나타내고 행렬의 곱셈이니까 얘 내적을 계산하려면 WT와 W를 계산해야 된다. W 스타죠. 그래서 W 스타를 지금부터 같이 한번 계산해 보겠습니다. 자, 요거는 우리 선형대수에서 많이 전체 행렬의 성질을 배웠을 텐데 물론 여기서 갱신한 거기 때문에 WN입니다. WN 갱신한 것. 갱신한 거니까 이 갱신 이전은 뭐였냐면 W5죠. 올드 맞습니까? 더하기 Y의 X. 근데 이거의 전치 그 다음에 역시나 이것도 W도 그냥 W 스타 우리의 목적인 가중치 행렬이니까 W 스타로 이렇게 나타내겠습니다. 괜찮죠? 네. 자, 요거 쉽게 계산합니다. 요 전치는 그대로 들어가면 되죠. W 제로T 더하기 YX의 전치 곱하기 W 스타 이렇게 되고요. 동네법칙 되죠? 이렇게 곱하면 어떻게 돼요? W 제로T 곱하기 W 스타 더하기 그
그 다음에 yx 전치의 w 스타 이렇게 돼요. 잘 왔습니까? 여기까지. 논의를 좀 매끄럽게 하기 위해서 요 식을 우리가 바꿀 겁니다. 어떻게 바꿀 거냐면 혹시 이거 기억납니까? 혹시 행렬 A 전치 B랑 교환법칙 행렬은 교환법칙 성립 안 하죠. 안 하는데 전치와의 곱은 교환이 돼요. A의 전치 B는 B 전치 A랑 일치합니다. 뭐 직관적으로 이해하실 수도 있고. 그래서 요 동그라미 친 것을 적용을 하면은 Y의 W 스타의 전치에 X가 됩니다. 앞에 건 그대로 쓸게요. W0T W 스타 이렇게 됩니다. 됩니까? 여러분들 이식 보입니까? 이식? 얘는 뭘 얘기하는 건지 보여요 혹시? 이 값의 의미. 초평면이 있고요. 초평면 알파. 다음 W 스타는 법선 벡터죠. W 스타. 근데 크기가 1이라 했어요. 단위 벡터, 단위 벡터. 크기가 1. X라는 어떤 데이터가 여기 있다고 쳐요. X. 그러면 이 X라는 벡터와 그 다음에 W 스타의 내점을 계산하는 거예요. 내점. 물론 뭐 시점이 이제 여기 있다고 그냥 편의상 두고. 그러면 이 값은 뭐냐면은 요 벡터의 W 스타로의 정사형의 길이를 의미한다는 거는 다 알고 있죠. 이 벡터의 정사형의 크기와 요 벡터의 크기. 근데 얘 벡터 크기 1이기 때문에 결론은 뭐가 되냐면 이 xi로부터 그 다음에 요 평면, 초평면 알파까지의 거리를 나타냅니다. 거리. 간단하게 쓸게요. 거리. xi와 초평면 사이의 거리. 맞습니까? 근데 우리 아까 이런 얘기했죠. 최소값을 우리가 뭐라고 뒀냐면 감마라고 뒀죠. 최소값. 이 값의 최소값은 뭐냐? 이것의 거리의 최소가 뭐가 되냐면 감마가 된다는 것을 우리가 쉽게 알아낼 수 있어요. 자, 그럼 따라서 우리가 일부로서 얻어낼 수 있는 사실이 뭐냐? 자, W 전치의 W 스타는 자, 같은 게 여기까지가 똑같죠. 똑같은데 자, 그대로 쓸게요. W 전치 W 스타 더하기 이 값인데 최소값이 감마니까 얘를 최소값으로 바꾸게 되면 작아졌죠. 그래서 크거나 같다로 바뀝니다. 이해됩니까? 최소값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러면 이 식이 의미하는 바가 뭐냐면 얘는 이 유저 엄밀하게 얘기하면 갱신된 벡터와 원래 가중치 벡터의 내점 맞습니까? 얘는 갱신된 거, 얘는 갱신 이전이죠. 갱신 이전. 갱신 이전보다 갱신을 함으로써 최소 감마만큼 증가한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감마만큼. 되겠습니까? 이걸 우리가 요렇게 할까요? 요렇게 W 그 다음에 W 스타 얘는 갱신마다 최소 뭐라고 할까요? 최소 감마만큼 증가한다는 증가한다는 얘기를 우리가 여기서 얻어낼 수가 있다는 거. 되겠습니까? 자, 그래서 1부는 됐고, 자 이제 그 다음에 두 번째 2부가 있습니다. 2부. 자, 2부는 이제 뭐 하냐면 이 값을 또 따져봐야 돼요. 근데 좀 쉬운 얘기가 아니라서 얼른 해보겠습니다. 자, W 행렬의 계산이니까 W 전치와 W를 계산할 겁니다. 그럼 이것도 유적 새로 갱신된 벡터니까 갱신 이전으로 바꿀 겁니다. 요 식을 적용하면 자 W 올드 더하기 YX의 전치죠. 곱하기 얘도 갱신 이전이니까 W0 더하기 YX 이렇게 되고 전치 직접 다 들어갈 수 있어요. 그래서 들어가게 되면은 W0의 전치 더하기 YX의 전치 곱하기 이 뒤에는 그대로 쓰겠습니다. 더하기 YX가 됩니다. 분배법칙 적용할 수 있죠. 분배법칙. 그러면 어떻게 돼요? W0T W0 더하기 그 다음에 어떻게 되죠? Y 상수니까 앞으로 먼저 쓰고 W0T의 X 더하기 그 다음은 Y의 XT의 W0 마지막에 두 개 곱하면 Y 제곱 됩니까? Y 제곱에 X 전치의 X곱 이렇게 옵니다. 아까 비슷한 논의가 있었는데 우리 기억납니까? 아까 지웠습니까 제가? ATB는 BTA 전치 교환 법칙. 그래서 걔를 적용하면은 어떻게 쓸 수 있냐면 W0T의 X가 될 것이고요. X랑 W0 바꾸면 전치 그대로 두시고. 그랬더니 이 두 개가 동류항이죠. 맞습니까? 동류항? 그렇죠. 동류항. 그럼 얘는 어떻게 바뀌냐면
W0T 전치 W0 더하기 요 두 개 동량이니까 두 배 좀 땡겨서 다시 쓰겠습니다. 두 배. y의 W0t의 x 더하기 뒤에 거 그대로 쓸게요. y제곱의 xt. 근데 이것도 잘 보시면은 xt, x는 뭐냐? 결국은 x 자기 자신의 크기의 제곱이죠. 자기 자신의 크기의 제곱이 돼요. 그래서 이렇게 써도 돼요. x 크기의 제곱. 당연히 이 값은 항상 1입니다. 왜 그러냐면 퍼셉트론의 출력값은 1 아니면 마이너스 1이기 때문에. 그쵸? 그러면 이제 이런 얘기 할 수 있어요. 첫 번째. 자, 이제 거의 마무리로 다와 갑니다. 이제 첫 번째. 무슨 얘기 할 수 있냐면 여러분들 이 값 보여요? 요가? 얘는 0보다 작거나 같죠? 왜죠? 왜? 아까도 설명했지만 W와 X의 내적과 Y의 부호가 음수면 갱신을 다시 한다 했어요. 한 번 더. 양수면은 적절히 분류를 잘한 거고 음수면은 분류를 잘못했으니까 디스파일러 된 거니까 새로 갱신했겠지. 그러면은 얘는 새로 갱신을 했다는 얘기니까 이 값이 음수였다는 얘기예요. 맞아요? 자, 음수. 다음. 여러분들 이 값 보입니까? 이 값? 얘는 X벡터 크기의 제곱이면은 얘는 어떻게 되죠? 최대값이 1이 돼요. 최대값이 1. 1보다 작거나 같아요. 왜냐면 아까 우리가 노멀라이즈 했기 때문에 정교화를 했기 때문에 가장 거리가 먼 지점까지의 크기를 다 우리가 1로 바꿨기 때문에 얘 최대값이 1이 될 수밖에 없다. 물론 당연히 0보다는 크거나 같습니다. 이렇게 쓰면 이해되겠습니까? 그러면 이 값을 우리가 알파라고 편의상 두면 자 이제 정리를 하겠습니다. 자 요렇게 끊어가지고 자 여기서부터 다시 한번 W와 W의 이제 내적인데 자 똑같은 건 여기죠. 근데 음수를 더해서 같기 때문에 만약에 음수를 뺀다면 더 커지겠죠 우변이. 맞습니까? 그 다음에 더하기 알파가 된 거예요 지금. 그럼 어떤 해석을 할 수 있어요 우리 이제? 맞아요. 맞습니다. 자, 무슨 얘기? 얘는 여기 생략된 거지만 U, 갱신된 벡터죠. 갱신된 벡터의 내적은 갱신 이전 벡터에다가 최대치, 얘는 0과 1 사이의 값이니까, 0과 1 사이의 값이니까 최대치 1보다 작거나 같다. 그러니까 이것을 우리가 의미로 이제 한번 쓰자면 다음 같은 얘기를 할 수 있죠. W와 W 내적은 요거는 갱신마다 얘는 맥시멈이 1이니까 최대 1만큼 증가한다. 증가. 라는 얘기를 우리가 할 수 있어요. 그래서 1번 단계에서 요 W와 W 스타의 내적의 최소 증가량 그 다음에 2번 단계에서는 우리가 W 내적의 갱신 최대 1만큼 증가 이 결론을 우리가 얻어냈다.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이걸 정리를 좀 해야 되는데 자 요렇게 일반화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어떻게 할 거냐면 여기다 써도 되겠죠. 자, 이 값을 우리가 내적의 정의를 한번 적용을 해볼게요. 이 값을. 그러면은 이 얘기 할 수 있어요. 어떤 얘기 할 수 있냐면 자, 첫 번째로 자, 갱신 횟수를 여기다 쓸게요. 갱신 횟수를 여기다 쓰고 그 다음에 W와 W 스타의 내적값 그 다음 W와 W의 내적값을 한번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만약에 갱신을 만약 1회 했다. 1회. 그러면은 이 값은 최소 감마 증가했기 때문에 얘는 최소 감마보다 크거나 같습니다. 처음에 0이에요. 스타트가 0이었기 때문에. 가중치 벡터 0으로 시작했어요. 근데 얘는 얼마입니까? 최대 1만큼 증가죠. 최대 1만큼 증가. 얘는 최대 1만큼 증가니까 최대 1, 1보다 작거나 같다라고 볼 수 있어요. 되겠습니까? 그럼 만약에 2회 갱신했으면 어떻게 돼? 얘가 또 최소값 감마가 추가되니까 2감마가 될 것이고 얘는 두 번이니까 이제 1만큼 최대니까 최대치는 2보다 작거나 같게 돼요. 얘를 이제 일반화를 하게 되면 만약에 M, 라지 M 회다. 얘는 어떻게 되겠어요? 크거나 같다 M 감마가 되고 얘는 최대 얼마? M보다 작거나 같게 돼요. 그래서 이 사실을 가지고 우리가 어떤 하나의 일련의 부등식을 작성하면 오늘 요 퍼셉트론을 유하는 과정에서 초평면을 찾을 수 있다는 얘기가 다 마무리가 됩니다. 괜찮습니까? 자, 공간이 없으니까 여기다 간단하게 좀 지워도 되겠죠. 자, 지우고. 자,
그러면 이 내적의 정의로 갑니다. 내적의 정의면은 W의 크기와 W 스타 크기 1입니다. 단위 벡터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 코사인 세타가 될 것이고. 근데 이 값은 M 감마보다 크거나 같아요. 지금 현재. 우리가 얻어낸 결론은 이게 첫 번째고. 두 번째로 W 내적 W는 W 벡터 크기의 제곱이에요. 코사인 제로는 1이기 때문에. 그래서 얘는 최대 라지 M보다 작거나 같습니다. 맞습니까? 근데 어차피 이 값은 양수기 때문에 코사인 세타는 1 이하죠. 1 이하. 1 이하의 값을 곱해서 큰데 그럼 설사 얘를 없애도 당연히 더 크죠. 뭐 예를 들어서 코사인 세타가 2분의 1이다. 2분의 1을 곱해도 좌변이 크니까 당연히 얘를 곱하기 전에는 더 크겠죠. 그래서 이 코사인 세타를 소거한 식과 요 아래 고등식을 연립을 해요. 그럼 이 위의 식을 양변을 제곱하게 되면은 W의 제곱은 똑같이 제곱하게 되면은 M 제곱의 감마 제곱이 돼요. 보입니까 이제? 그러면은 두 부등식의 공통 변수 W 제곱이 있죠. 이 값은 어떻게 됩니까? M 제곱 감마 제곱보다 크거나 같고 그 다음에 W 제곱 최대치는 M보다는 작거나 같습니다. 맞아요? 그러면 결론은 좌변과 우변을 비교하는데 M은 양수니까 횟수니까 횟수. M을 한번 약분하면은 M 감마 제곱은 1보다 작거나 같고 따라서 어떤 결론을 얻어요? 따라서 M은 양변의 감마 제곱 나누면 감마 제곱분의 1이라는 어떤 부등식을 얻습니다. 뭘 얘기하는 겁니까 이거? 갱신 횟수는 어떤 양수 감마에 대하여 감마 제곱분의 1 이하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특정 값보다 작거나 같기 때문에 퍼셉트론을 통해서 최소한의 최적의 초평면을 찾는 이 갱신 횟수는 유한하다라는 얘기를 우리가 이렇게 어떤 전책ner과 이런 벡터 연산을 가지고 우리가 입증을 할 수 있겠다 이 얘기입니다.